행정법 단원별 기출지문. 행정법 통론. 1.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2. 비록 서운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4.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6. 특별권력 관계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7.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금액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 관여하여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9.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0. 법률 유보 원칙에 있어서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11. 헌법재판소는 법률 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12.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 13.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 14. 법률 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15. 집회나 시위 예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16.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17.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18.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19.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20.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1. 비례의 원칙은 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22. 원고가 단지 일의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 처분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3.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 자체의 보호가 아니라 신뢰에 근거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24.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5.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6.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27.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8.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9.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30.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1.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절차법의 명문에 근거가 있다. 32.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4. 헌법재판소는 재량준 측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과 관련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35. 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성 실원 측의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다. 36. 재량준 측의 공표만으로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7.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38.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의 4년 동안 과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학대라는 공익상 필요해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9.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 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표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0. 법원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41.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2.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같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43.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규제의 원칙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정하고 있다.
44.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45.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46.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다. 47. 법령의 규정만으로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8.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이다. 49.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50.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1.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2.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3.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54. 법령의 공포 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5.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6. 개정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57.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58.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59.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60.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61.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의 부과처분과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행위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2.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63. 구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입찰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64. 하천법상 하천구역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65.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66.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금 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67.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68. 국가의 철도운행 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6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70.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 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 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71.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72.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관계 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73.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서 이를 포기할 수 없다. 7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75.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과 농지개량 시행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76. 경원자 소송에서는 법적 자격의 흠결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77.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78.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79. 석유 판매업 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허가 관청으로부터 석유 판매업 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 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 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80.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81.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82. 특별행정법 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다. 83.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84.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5.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86. 자연인의 공법상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개소에 한정한다.
87.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88.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9.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90.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 채무도 포함된다. 91. 판례에 따르면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2.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원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93.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94.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95.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96.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 97.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98.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99.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0. 행정청은 법령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01. 행정청에 의한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102.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103.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 의무 이행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10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6.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107. 구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행정청에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08.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109.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10.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에 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111.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112.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 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14.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1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 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116. 민원사항의 신청 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7.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118.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19.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120.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은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상금 지급 채무부 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작용법 1.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2. 구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0조 결표율계 위반 행위의 종결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과징금 처분 기준의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4.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의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해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5.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6.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7.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8.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9.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10.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2. 국회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2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 규정의 터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15.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16.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 성적 평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17.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8.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19.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 20.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 위임의 명확성, 구체성이 완화된다. 21.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2.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23.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예고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4.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5.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6.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27.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은 인정될 수 없다.
28. 사전결정은 단계화된 행정 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29.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30.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1.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32.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 33. 판례에 의할 때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34.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5.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6.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37.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38.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는 재량행위이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는 기속행위이다. 39.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한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0.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의 재량권에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41.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42.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과할 수도 있다. 43.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44.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45.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46.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7.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이에는 특허, 인가, 대리가 속한다. 48.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9. 한의사 면허는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 시험을 통해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익침해라고 할 수 없다. 50.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51. 유료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 갱신 후에도 갱신 전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2.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허가기간 연장 신청은 종전의 허가 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3.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심사에 의해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54.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55.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56.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57. 귀화허가, 공무원 임명,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58.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59.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60. 토지거래허가제에서의 토지거래허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적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1.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6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인가에 해당한다. 63.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4. 조건과 부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65.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 변경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6. 행정처분과의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67.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8.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 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69.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 체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70. 행정청은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익적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행위, 부관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행위,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 집행을 하면서 철거 의무자인 점유자에게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71.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72.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73. 하천점용허가의 조건인 부관이 부과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4.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부재소 특약에 부관을 붙인 것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75.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76.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77.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78.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9.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 8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81.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8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복, 공복,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83. 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가진다. 84.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재판의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8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력이다. 86.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87.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의 인용을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의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88.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최종 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89.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90.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9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면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2.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동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93.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94. 행정행위의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95.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 등과 같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처분청 등 행정청에 대한 구속으로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96.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의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97.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98.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99.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에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00. 법률상 청문을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 절차를 결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10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당의 사건은 물론 위헌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의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102.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비진이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 면직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103.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처분,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당의 처분의 집행을 위해 행한 체납 처분 등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04.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의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05.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106.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07. 과세관청은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108. 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109.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110.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1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112.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13. 과세처분을 하면서 장기간 세액 산출 근거를 부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가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1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할 수 없다. 115.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116.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 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17. 대집행 개고처분과 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118. 개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119.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으나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20.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121.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력 편입 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122.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 개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123. 선행처분인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과 후행 직권면직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24.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125.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6.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127.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안에 공고 및 공람 절차의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128.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하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또는 이익 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은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129.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0.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131.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이다. 132. 구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기한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133.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34. 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135.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136. 실임무용단원의 채용계약,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등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137. 현행 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없다.
1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 취득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 계약에 해당한다. 139.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140.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 수탁 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141.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142.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143. 수용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144.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145.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 한다. 146. 행정지도가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147.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148. 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49.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 조치 요청 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150.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는 것이라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6.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7.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의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8. 행정청이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9.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10.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1.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 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13.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14. 고시 등에 의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권익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경우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15. 공무원의 정규임 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의견 제출 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에는 적용이 없으며 일반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이 없다. 17.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8.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으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19.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20.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21.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2.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의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23.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4.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5.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27. 행정청은 법령상 청문 실시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8.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29.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이지만 실체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30. 외국인의 난민 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의 적용은 배제된다. 31.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 33.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34.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5.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36.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7. 처분의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독자적 위법 사유성이 인정되어 법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된다. 38.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39.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40. 이유 제시의 하자로 인용 판결을 받은 후 처분청이 이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41. 처분의 이유 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42.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3.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44.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 또는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5.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6.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7. 개인정보보호법은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8. 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9.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0.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1.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52.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의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53. 입법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54.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55.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행정입법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6.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 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한다. 57.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58.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59.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60.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청구 취지에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61.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62. 정보공개법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63.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 64.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5. 한국방송공사,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반면 한국증권업협회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6. 정보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구술로도 공개할 수 있다. 67.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68. 정보 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9.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0.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7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 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72. 정보 공개 신청이 오로지 권리남용의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73.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74. 정보 공개 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75.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76.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77.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정보 공개 청구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78.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79.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8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81.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82.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3.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84. 공개 청구된 정보가 수사의견서인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85. 교육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86.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7.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건 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88.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89.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0.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91.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9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93. 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 목적의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94.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5.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96.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97.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8.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99.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100.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